옛날 옛적에 세상 어딘가에 아주 독특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루소빌이라고 불렸고 그곳 주민들은 모두 자칭 철학자였으며 저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진지하게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특이하게도 시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공동체의 일반 의지를 통해 모든 결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소빌은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크고 탐스러운 사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사과를 누가 따먹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과 나무는 훌륭하게도 자주 열매를 맺었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 번도 의견이 모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사과를 두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과를 원하는 만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회의는 무려 일주일간 이어졌고 마을 주민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과 맛을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빅토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빅토르는 마을 사람들이 잊었던 루소의 중요한 원칙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하네. 마을 주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각자 조금씩 양보하여 사과 사회계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과를 나눠 가질 것이며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사과 축제를 열기로 한다. 그리고 사과를 딸 때는 사과 노래를 불러야 하며 사과 한 개는 매번 공동체를 위해 남길 것이다. 이 협약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주민들 간의 협력과 평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 나무 아래에 모여 모두 함께 사과 노래를 부르며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점점 박자에 맞춰 흥겹게 울려 퍼졌고 그날 루소빌은 사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과를 공평하게 나누며 마을은 한층 더 단합되고 매년 열리는 사과 축제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루소빌의 사과 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를 통해 사과를 주제로 한 여러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루소빌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소빌의 전설적인 사과 사회계약은 사람들에게 평등과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마을은 명성을 얻었고 주민들은 풍요롭게 살아갔답니다. 그리하여 자연 상태의 평등을 회복하고자 했던 루소의 이상이 루소빌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마이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서양 연안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바다와 깊은 친밀감을 나눈 사람이었죠. 마이클은 환경 보호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마을을 비롯해 지구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우연히 피터 싱어 의유가적 이타주의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론의 핵심이 자신의 행동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을 깨닫고 무릎을 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심 끝에 마이클은 자신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플라스틱 사용 줄이자는 캠페인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은 플라스틱 없는 하루라는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주민들에게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천 가방이나 대나무 칫솔 같은 대체품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면 커피를 반값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특별한 점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퀴즈 대회였습니다. 정답을 맞힌 참가자들에게는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품이 주어졌습니다.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 대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긍정적인 환경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이클은 자신이 초래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벤트는 마을의 환경인식을 크게 개선했고 주민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효과적 이타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주변 마을로도 퍼져나갔고 많은 청년들이 그를 따라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의 작은 행동은 큰 물결을 만들어 전역적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싱어 의유가적 이타주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현한 마이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한 잔을 들고 파티에 참석했던 어느 날 밤 친구들과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주제는 의도와 행동에 관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철학이 있었다. 모임 중 한 명인 앤드류는 그 주말에 있었던 스릴 넘치는 사건을 통해 앤스콤의 이론을 재미있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앤드류는 지난 토요일 아침 낚시를 하러 떠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헤이븐 호수의 커다란 잉어를 꼭 잡고 싶어 했다. 그날은 운 좋게도 잔잔한 날씨였다. 낚싯대를 던지고 몇 시간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낚싯줄 끝에 묵직한 감각이 전해졌다. 깜짝 놀란 앤드류는 정신을 차리고 낚싯대를 힘주어 당겼다. 비명처럼 물결이 일렁이고 그는 엄청난 힘으로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나무 뒤에서 커다란 검은 곰이 나타났다. 앤드류는 순간적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곰과 눈을 마주쳤는데 곰은 앤드류가 힘겹게 잡은 잉어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앤드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잉어를 포기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포획을 지키며 맞설 것인가? 앤드류는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잉어의 입을 열어 바닥에 물고기만 빼내고 외관상 여전히 무거운 것처럼 보이게 잉어 껍질을 단단히 쥔 채 곰에게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다. 잠시 혼란에 빠진 듯 보였던 곰은 앤드류가 물러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잉어를 가져갔다. 곰은 만족스러운 듯 물고기를 집어들고 숲 속으로 사라졌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앤드류는 앤스콤의 이론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도는 처음에는 분명 잉어를 잡는 것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그의 의도는 생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잉어를 포기하고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의 흐름은 곰과의 안전한 거리 유지와 물고기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앤드류의 이야기를 듣는 모두는 그날 사건이 기교와 그의 영리한 선택에 감탄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의 모험은 앤스콤의 철학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의도와 행동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앤드류의 썰은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모두가 사례를 모아 함께 웃으며 다음엔 어떤 기발한 모험이 일어날지 어떤 의도의 전환이 그날의 주제가 될지 기대에 부풀었다. 이 모든 것이 앤스콤의 통찰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그녀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어느 작은 마을에 찰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는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혼자 고민하곤 했습니다. 찰리는 어느 날 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찰리였지만 이번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시작한 찰리는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행 도중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의 이름을 버나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버나드는 찰리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다네. 하지만 그걸 알아내야만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질 걸세. 버나드의 이 말은 찰리에게 큰 홀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버나드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찾기 위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찰리는 버나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음악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찰리는 버나드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싶어 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그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마을로 돌아간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이번에는 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겉으로만 유쾌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찰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찰리의 변화를 보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각자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찰리의 여정은 단순히 그의 삶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은 보다진 정성 있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진정성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찰리와 그의 마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셈이었습니다.